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탁월한 단열, 보온 효과 등을 이유로 건축물에 널리 쓰였지만 그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부도 2019년부터 학교에 성면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교에 성면이 남아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면이 들어간 학교 천장 곳곳이 검게 오염됐습니다. 깨지거나 구멍이 뚫린 곳도 부지기수. 부서진 성면을 아예 빼버리기도 합니다. 성면을 제거하지 않은 학교는 경북에서만 모두 264곳. 경북 전체로 보면 4곳 중 1곳에 성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수가 적은 울진과 울릉의 경우 절반의 학교가 성면을 제거하지 않았고 학교가 가장 많은 포항도 10곳 중 3곳에 성면이 남은 상태입니다. 성면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뒤 폐암과 성면 폐증을 유발합니다. 성면이 제거되지 않은 곳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약 13년간 집계된 성면 피해자만 7,900여 명. 이 중 2,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10대 발병자들이라든지 20대 발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학교 시설이나 혹은 학원가 혹은 주거지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속한 제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하라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 이번 여름방학 기간 지역 21개 학교의 성면을 철거하는 등 2026년 초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성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충북 청주 현도면의 한 도로 옆에 건설 폐기물이 불법 투기됐습니다. 부서진 아스팔트 폐기물을 비롯해 크고 작은 자갈들이 인근 도로를 침범하기도 했는데요. 관할 구청에선 불법 투기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주 현도면 한 지방도로. 도로 옆 야산에 건설 폐기물들이 불법 폐기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모래와 자갈은 물론 아스팔트 포장재와 콘크리트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청주 현도면 하성리의 한 도로 옆 야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제 방치된지 모르는 부서진 아스팔트 잔해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콘크리트 잔해물들도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이곳의 자갈과 모래들이 인근 도로까지 침범한 상황. 이를 모른 채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자갈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갑니다. 문제는 관할구청과 면사무소에서도 건설 폐기물들이 언제 폐기됐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현재로선 확인이 안 된다는 것. HCU 면사무소는 인근에서 공사를 한 적이 없다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이면은 저희 업체한테 당장 치우라고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요 근방에 공사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게다가 도로 인근엔 관로 매설 공사를 한 흔적이 남아있어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농어촌 공사에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 건설 폐기물 무단 방치에 대해 양 기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 측은 조만간 현장 확인 후 경찰과 협조해 CCTV를 분석하는 등 불법 폐기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무원의 인기는 급격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취업시장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취업 준비 청년 56만 5천 명 가운데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답한 비중은 23.2%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사기업을 준비한다는 비중은 30%에 달했는데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공시생 비중이 2위로 내려온 건 처음입니다.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등이 공무원 인기를 추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노력 대비 얻는 결과의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 업무 외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해서 안에서도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반복되는 악성 민원도 공무원의 이탈을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실제 한 해 발생하는 악성 민원은 4만 건이 넘습니다.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상습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 협박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도 덩달아 길어지고 있는데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에 육박해 역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한 남성이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사진을 찍는 행동이 서초구청 관제센터 CCTV에 찍혔는데요. 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서초구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붙잡아 확인해봤더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신민식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서초구 한 주택가입니다. 검은 모자에 가방을 맨 남성이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건물을 들어갔다 나오는가 싶더니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에게 사진으로 알리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서초구 스마트허브 센터에서 근무하는 구청 직원이 취약지역 순찰 관제를 하다 남성의 행동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모자와 마스크, 백팩을 착용한 그 남성이 집집마다 이제 들락달락 거리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하나 정확히 포착이 됐어요. 마약 사범의 특징과 닮아서 이 사람에게는 뭔가 범죄 혐의점이 있겠다 싶어서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바로 출동했고 도주하던 남성은 경찰과 300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선 필로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폰 속 사진을 토대로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봉투 18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필로폰은 460g, 약 1,5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장마가 끝 무렵에 들면서 동해안은 동시에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어 출몰이 잦을 거라는 경고에 이어 최근엔 해파리 떼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인 지난 21일 포항의 한 간이해수욕장. 물놀이를 하던 15살 A군과 11살 B양이 해파리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밤에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해파리가 발견돼 해경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른 몸체만한 크기는 피서객들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은 경북 동해안에 최근 해안선을 따라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서 지난 12일 경남에서 경북 연안까지 독성이 있는 노무라이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도 비상입니다.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내에는 해파리로부터 해수욕 이용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파리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주출입로 내에는 해파리 접촉 피해 응급대처법 안내 표지판도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 등은 독성 해파리의 출몰이 잦아지는 만큼 물놀이를 할 때 주변을 보다 잘 살피고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대부분 수심이 급격히 깊어져서 물속에 유행하는 해파리를 빨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물놀이를 할 때 갑자기 보이는 해파리를 호기심에 만질 수 있으니 부모님이 옆에서 잘 지켜보시고 이미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에 대비해 응급대처법을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돗물이나 소독약이 아닌 바닷물로 충분히 10분 이상 세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세척 후에도 독침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그것 역시 손으로 떼어내서는 안 되고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물건을 이용해서. 한편 해파리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조업도 차질을 빚자 포항시의 경우 해파리를 킬로그램당 300원에 사들이는 수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파리의 경우는 이제 어업 활동 시 다량 혼액되어서 조업 시간도 증가시키지만 어획물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서 어업 피해를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망 및 구획 어장에 유입된 해파리를 이제 수매함으로써 이제 연안에 유입되는 해파리의 양을 줄여서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에다 상어출몰주의보와 해파리 피해까지 여름철 동해안이 불청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견보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제천까지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할 충청내륙 고속화도로가 25일 개통됐습니다. 착공 7년 만에 청주에서 증평을 잇는 일부 구간이 준공을 마쳤는데요. 그 현장을 유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호등 없이 뻥 뚫린 36번 국도. 청주에서 증평, 음성, 충주, 제천을 잇는 왕복 4차선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9,800억 원을 들여 57.8km 도로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직선화하는 공사가 한창인데 109 전 구간과 209 일부 구간이 개통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청주시 북이면에서 시작해 이곳을 지나 증평군 도안면까지 12.1km 구간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상습 정체를 빚던 청주에서 증평까지 이동 시간은 9분가량 줄어듭니다. 2년 뒤 전 구간 개통 땐 충북도청에서 제천시청까지 최대 40분이 단축돼 북부권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09를 제외한 109부터 309까지 기존 120개가 넘던 신호 교차로 없이 시속 90km로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상하행 구간에는 졸음쉼터도 마련됐습니다. 졸음쉼터가 상하행 2개소가 생기고요. 교차로가 6개소가 생깁니다. 저희 도로는 90km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일단 시간은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충북도는 부처 협의를 통해 잔여 사업비 758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그동안 공사 지연 요인으로 꼽히던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하고 마지막 개통까지 어떤 접속부 같은 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바로바로 피곤하게 협조해서 해결해서 설계 변경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충북 북부권 접근성을 강화해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할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지역 발전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소하천이 하얀 거품으로 뒤덮인 채 오염돼 논란입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진상조사와 대책을 바라고 있는데요. 관할 관청의 움직임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 HCN 박종혁 기자입니다. 하천이 새하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거품이 하늘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어둠이 깔려도 세제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청주 오송의 한 마을 인근 하천의 모습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내린 비로 하얀 거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이 내려 흐르는데 하얀 거품이 예전에도 몇 번씩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거품을 나오는데 그거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거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품이 발견된 곳은 오송 생명과학단지 주변 공장 밀집 지역으로 이물은 미호강 지류인 경천천으로 흘러가 결국에는 충청권의 식수인 금강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거품을 목격한 주민들이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물을 담아 보관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당연히 수질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6시 넘어서 내가 그래서 근무 시간 지나가고 못 부른 거야. 내가 아침에 부른 거야. 그래서 비가 오다 보니까 시료 채취가 내가 그것도 얘기 안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한. 주민 신고로 다음 날 현장을 찾은 구청 담당자들은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 시료 채취가 무의미하다며 현재로는 거품 발생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면 신속히 관할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희 눈으로 봐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보니까 이제 일부 거품기가 있지만 그걸 해서 이게 뭐가 나온다는 보장도. 비 소식을 틈탄 아나무인식 무단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동 HCN 박종혁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통행하는 부산 연제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이 비만 오면 위험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배수 기능도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반복되는데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연제구 창신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인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사이를 조심스레 통행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이곳은 매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가는 등굣길이지만 비만 오면 위험지대로 변합니다. 보도블록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다 모이면서 미끄러운 것과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발을 헛디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유모차나 킥보드에 바퀴가 빠지고요. 특히나 비 오고 난 다음 날에는 이렇게 물웅덩이가 지니까 그 길을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통학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배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빗물이 역류하면서 횡단보도 일부가 침수되는 일도 반복됩니다. 배수구 덮개에 미끄러지기도 일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랐고 구의회까지 나서면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확정됐습니다. 물고임 원인 중 하나인 하수구 측구 증설은 일부 해결된 상태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보완되었다는 점은 이번 방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저희 연제구청에서 보도블럭을 새로 정비가 들어가요. 새로 정비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물 고임은 조금 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에 있어가지고도 조금은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만 오면 위험해지는 통학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온 서울시 관악구는 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자체 지원의 길도 넓히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신변보호와 복지, 법률, 금융 등 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한자리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맺은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번 센터 개소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됐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까지 포함되면서 피해자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줄여드리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를 통해서 마련될 것 같고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 센터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치구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든 관악구는 지금까지 130여 명의 피해자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위로금과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연계된 지원으로 지원 틈새를 메우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중앙센터는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피해자들한테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서 한편 관악구는 범죄 피해자 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증액해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최근 사회 현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 부산 동래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온천입니다. 과거 온천장은 부산 관광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최근 온천장이 정체되면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온천장입니다. 1930년대 초 부산 온천의 붐을 일으키며 지난 2019년에는 한 해 부산 온천 이용객을 1,000만여 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상권도 덩달아 활성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부산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후로 줄곧 정체되어 오면서 다시 이곳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래 온천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인데 이 좋은 온천을 우리가 스스로가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 온천장을 세단장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와 2030 젊은 세대의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과거 동래 온천의 수질과 온천수의 효능 등에 국한한 마케팅을 넘어 가족 단위 관광객과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을 가미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그다음에 가족 중심으로 좀 심플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번에 가족탕 문화부터 해가지고 헬스장, 그다음에 우리 온천 목욕장도 저렇게 탈바꿈시켰습니다. 부산시의회 역시 온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동래 온천 활성화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연가입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국립평대안학교 단제고에 충북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 이른바 IB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교육단체는 교육 주체 합의 없는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완종 기자입니다. 오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국립평대안학교 단제고등학교입니다. 현재 준공률이 90%가 넘으면서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 오는 9월부터는 이 학교에 다닐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국제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 IB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합의하지 않았으나 교육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졸속이라는 비난에 도교육청은 전면 반박에 나선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 지난 2021년 단제고 설립을 계획하며 IB 적용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IB 프로그램 일부를 새로 짓는 공립대안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은여울중고등학교 등 다른 공립대안학교 확대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김병우 전 교육감당시부터 IB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025년 개교와 동시에 단제고를 IB 관심학교로 지정한 뒤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국제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준비학교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공부하고 이렇게 연수에 참여하고 또 다른 IB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중이에요, 지금. 교육과정 재설정으로 개교 일정이 1년가량 늦춰진 단제고. IB 프로그램 첫 적용이라는 시험대를 순탄하게 넘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방배동 재건축 대장주인 방배 5구역이 분양가를 확정짓고 8월 중순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2억 원 수준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청약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 나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3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중인 방배 5구역 재건축 현장입니다.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22일 서초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방배 5구역 일반 분양 가격을 3.3제곱미터당 6,496만 7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2억 원 수준으로 올해 강남권 분상제 적용 단지 중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에 이어 세 번째로 비싼 금액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이수역 사이에 위치한 방배 5구역은 최고 33층, 총 3,064세대 규모로 일반 분양 물량만 1,244세대에 달합니다. 방배동 알짜 입지에다 분상제 적용으로 많게는 1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돼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배 5구역 조합 측은 조합원 계약을 마치고 8월 중순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원래 8월 말에서 9월 초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땡겨서 8월 중반경에 지금 일반 분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방배 5구역이 분양에 나서면서 다른 방배동 재건축 구역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먼저 방배 6구역이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 나옵니다. 총 1,097세대로 일반 분양 물량만 400세대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방배동 재건축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방배 13구역 1,200여 세대가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1,680여 세대 규모 방배 15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배 5구역이 방배동 재건축의 가장 대장 구역인 만큼 분양가도 가장 비싸야 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중에 분양하는 애들 분양가들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배동 일대는 단독주택 재건축 외에도 방배 신동화, 방배 3호 등 기존 아파트 재건축도 함께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청약시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생이 2,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의 학교 알림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는 1,169명, 경북은 1,241명이 학업을 중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200~300명씩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됐습니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한 자퇴, 학교 폭력 등이 꼽혔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로 몰리는 등 대학 입시 유불리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피서지나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주요 피서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6일까지를 휴가철 바가지 요금 중점 점검 기간으로 정해 주요 피서지마다 민관 합동 점검반을 집중 가동하고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실태를 확인합니다. 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